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장은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영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주가 수준,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새로운 영역, 이제 구분응선을 올라왔죠.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마지막 꼭대기 나온 구분응선, 여기 8분응선을 지나서 구분응선을 10분응선까지 가는 그 마지막 단계의 여정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트럼프가 선거용 정책을 뭘 사용할지, 어떤 워딩을 사용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중국, 일본, 한국을 때릴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다양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안들, 대표적인 저는 반도체 가격 통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엔트로픽의 미국 이해 사용자에 대해서 제한 조치가 떨어지면서 엔트로픽이 난리가 났는데,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반도체 가격에 대한 간섭, 터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노이즈를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케빈 오시의 연설이 이번 주에 있죠. 네, 첫 연설인데 첫 연설에 시장을 뒤통수를 때릴 연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연설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로는 25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끝나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 7월 7일 날 삼성전자 100조 싸움, 100조를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주가 수준과 새로운 기술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와 모멘텀이 우리를 대기하고 있다. 일단 우리는 어제 이제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장 초반 상승했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라. 너무 흥분해서 쫓아가지는 말자. 이미 시장은 이제 포트폴리오는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뭘 더 사겠습니까? 저는 뭔가를 추가로 막 사고 이런 것은 반대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나 수익을 잘 지키고 이익을 실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7월 2분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약간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좀 가다놓는 반대의 영역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0.92, 나스닥은 3.07, S&P 500은 1.65, 나스닥이 3% 넘게 상승하는 강력한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네, 오늘 주요 뉴스를 보면 미국 3대 증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상승, G7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는데 미국이 왔죠. 이란과 종전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재개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통행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란은 60일 이후에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서로 해석이 엇갈렸는데 이 부분도 작은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 250억 달러 회사채 발행. 엔비디아 돈 충분히 있는데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 회사채 발행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반대로 이걸 가지고 AI 투자 확장을 쓰겠다. 이것도 긍정적이란 말이죠. 네. 그러나 저는 약간 회사채 발행에 좀 기분이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페이스X가 공모주를 추가를 750억 달러가 아니라 857억 달러로 확대해서 발행을 했다는 거. 우리와 다르게 이 인수한 회사들이 뭔가 옵션을 발행하면 더 주식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엔트로픽, 미국 정부와 긴급 회동이 들어갔다. AI 모델 차단에 대해서 해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 상당히 미국이 정부가 아주 좀 둔탁하게 다루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도 이제 곧 있으면 한번 손을 대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된다. 반도체도 이제 갈수록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제 케빈 워시의 비둘기적 발언이 굉장히 필요한데, 비둘기적 발언.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케빈 워시의 발언들 좀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메타를 쓴 비둘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메타를 쓴, 그다음 실용주의적 면모가 강하다. 최근에서는 상당히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렇죠? 네. 이제 상당히 또 구조적으로 접근을 한다. 비대해진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줄이고 기준금리 자체는 더 낮게 유지하는 이중적인 정책. 과연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구조적 접근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다. 다음에 AI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낙관론을 굉장히 믿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 향후 목요일 날 발행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는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식은 한 번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좀 찌글찌글하다 목요일 날 좋고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날 반응하는데 한번 주가가 빵 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이번 주는 유지하는 게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죠.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매출은 335억 달러, 네, 시장 컨센서스는 339억 달러인데 이게 과연 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미달릴지. 네, 매출 총이익은 81%, 80%가 넘어야 되죠. 주당 순이익은 20달러를 좀 넘게 찍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5억 불에서 400불까지 400억 달러까지 때릴 수 있을 것인지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OJ는 6월 16일이죠. 6월 16일이면은 오늘 발표가 있네요. 일본은 아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케빈 워시는 그 다음날 등판을 합니다. 네, 오늘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08,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원달러는 원화는 소폭 강세로 돌았었네요. 1514.18원. 엔화는 약세 160.33엔. 네, WTI는 4.64, 80달러대로 이제 떨어진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7대3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뭔가 방향성만 정해지면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강력히 나올 것이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WTI가 잡혀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은 플러스 2.46, 은은 플러스 3.18, 미 국채금리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4.064, 2.1bp 하락, 10년짜리는 4.459, 2.4bp 하락. 금리도 안정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 유가 빠지고 금리 빠지고 주가 오르는 모습. 달러는 소폭 변함이 없이 옆으로 기고 있고. 알파벳 플러스 3.14, 테슬라 플러스 0.88, 엔비디아 플러스 3.3, 오라클 플러스 4.7, 브로드컴 플러스 3%, 팔란티아 플러스 4.87, 애플 플러스 1.79, 마이크론이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89달러까지 1000달러를 넘어서서 다시 전고점에 도달해 있는 모습.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저는 1200달러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1200달러 오면은 그때 생각해라. 이번에 아마 실적이 좋으면 1200달러 때릴 것 같아요. 인텔은 플러스 2.59, TSMC 3.61, 샌디스크 5.52, 퀄컴 플러스 4.41. 마벨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 조가의 10.48, 309.02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 22일 날 나스닥에 이제 편입이 되죠. 나스닥 100에 아마 편입될 것 같은데 미리 선취 매수가 있는 것 같다. 다음 일라인은 오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노브노디스크 플러스 0.08, 비트코인 4.8, 이더 10%, 루멘텀은 4.37, 코이런트가 8.27% 상승.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계열애들이 좋습니다. 블루메너지도 7.74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스페이스X는 13% 이상 상승 182달러까지 올라오면서 2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갈수록 힘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로켓랩도 6.58. 로켓랩은 나스닥 100에 22일 날 편입이 되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오르는 게 아닌가. 플래닛랩스는 이 마이너스 1.94.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5.39나 상승했네요. 네, EWI는 6.78. 오늘은 윗꼬리 조심해라.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 조심해라.
어제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조나 4조 1조 774억. 다음에 금융투자가 700을 샀는데 전부 이제 ETF이더라 뭐지. 금융투자는 ETF. 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샀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8,000원 넘게 파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박살이 나는 모습, 네,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서로 반대로 합니다. 많이 싼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덜어내는 모습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부장도 좀 마탱가리가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소폭 상승, 금융투자는 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네,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127조 고객 위탁금이 줄었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잔고 36조. 어제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하느냐? 반도체주가 일단 올랐죠. 하이닉스, ADR 상장 기대감 6월 말, 상장은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전력기기 2분기 실적 후 실적으로 전력기기 LS 일렉트릭이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가 빠지니까 항공유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소식이 항공주들이 올랐다. 일회성일 확률은 높죠. 반도체, 전력기기,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주 관련주들이 박살이 나면서 ETF는 모양이 상당히 안 좋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르면 8월 ADR을 상장된다. 메리츠증권이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다. LG이노텍 2분기 호실적 전망, 올해 4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LG이노텍의 예상 실적을 보면 한 2천억 정도,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죠? 네. KB증권은 2028억까지 추정을 하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을 돌파한 것은 2022년 4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기, LG이노텍이 다시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전고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전고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렇지만 전고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오면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이제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 선반영된 주가 움직임이 오늘 하루 더 강세로 이어지며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차익 물량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반도체 투톱이 여전히 시장의 리더이며 어제 약간 쉬어간 소부장들이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 여기에 삼성전자 전기죠. 삼성전기, LG이노텍, LS일렉트릭,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네요. 기존 보유자들은 전부 LG이노텍, LS일렉트릭,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전부 전고점까지 한번 뚫고 올라올 것 같은데 전고점에 도달하면은 또 물량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전고점에 오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네. 이제부터는 모든 초점을 2분기 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되죠.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 특히 서부장 쪽에서 좀 좋을 것 같은데 HBM과 패키징 관련된 쪽, 전공종 소재 기업이 시장에서 좋을 것 같다. 따라서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STI, 오닉IPS,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 대장주 위주로 보자. 네. 문제는 이제 바이오주들인데 바이오는 가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매도 영역을 넘어서서 손실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딥 손실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눈 감고 참고 견뎌야 된다. 네. 케빈 오씨 FOMC 발언과 다음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당분간 존보 영역. 그래서 7월 7일 날 삼성전자 100조 치면 그때 우한이 올라갈 때 그때 좀 팔아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는 쭉 치고 올라가다 장 후반부터는 물량을 맞을 가능성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시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그러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았고 오늘은 미국이 좋아서 장 초반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차익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팔 시기는 아니다. 또 지금은 뭔가를 새롭게 살 시기도 아니다. 기존 물량을 계속 가지고 늘려가면서
자기가 정한 목표 가격을 정해서 조금씩 팔고 빠져나오는 시기에 영향이 들어온 것 같다. 2분기 실적 발표 7월을 기점으로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 제 후배는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를 살리기 정책을 들어갔는데 11월 선거 전 10월까지 즉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 또 그분도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선거 끝나고 무너질 가능성, 그건 확실히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한국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무너질 가능성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가지고 가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힘들 시간을 잘 버텨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보면 이선엽 선수가 아주 제가 봐서 고수로 인정을 합니다. 이선엽 아주 좋은 스피커.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이선엽, 이런 사람들은 팔지 말고 잘 버티자로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공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즐겁고 멋진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십시오.